7-2강입니다. 자, 여기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예, 문벌귀족은 어떻게 스스로 자멸했는가. 자, 근데 우리 불PD가 방금 저한테 질문을 하나 던진 게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 아니, 그러면은 우리 남한의 엘리트도 점점 세습화, 족이 돼가는 건 맞는데, 그럼 북한, 그건 말할 필요도 없죠. 좀 미안하게 말해. 거기가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왕조지. 그래서 서양 학자들은 이미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가는 그 순간서부터 북한은 뭐라고 부르냐. 조금 유한 사람들이 유사공산주의. 좀 세게 말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가장한 왕조. 이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 야, 개새끼 봐, 소새끼 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 되게 안타까운 게, 거기 가지고 경쟁이 됩니까? 에? 진짜 손대면 톡하고 날아갈라는데? 그러니까, 거저 우리는 핵만 갖고 있가서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아직도 뭐 사상 검증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 저 어떤데 이렇게 거기가 색깔이 빨개? 국가나 역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족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배층이 됐다. 자, 그럼 나중엔 고려 말기를 말아먹는 족이 또 하나 있죠? 권문세족. 예. 근데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그래도 이 둘을 비교하면요. 얘네들이 100번 난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스토리나 있지. 아, 어떻게 해갖고, 뭐, 광종이 발탁을 해갖고, 그래도 이제, 강감찬의 활약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김에 이거. 역사에 꼭 나오죠. 우리 역사의 3대 대첩. 어떤 사람들이 솔로 대첩, 그 개소리입니다. 네. 자, 시대순으로 말할게요.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 네. 강감찬의 귀주 대첩.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은 우리 불PD 스튜디오가 여기 신림 쪽인데 여기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 낙성대라고 있죠. 예, 그게 대학교가 아니고요. 강감찬이 그 근처에서 태어날 때 별이 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야 이건 큰 인물이 나올 거다. 그래서 강감찬 하면 낙성대. 예, 이게 이거고요. 그 이제 마지막이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이죠. 한산도 여기 어디? 오늘날의 통영 앞바다입니다. 예. 참고로 말하면은 그 이순신 영화 3부작이 있어요. 1탄이 명량이었죠. 우리 최민식 형이 나가고 처음에 최민식이 이순신 한다고 그랬더니 뭐야 그러는데 근데 2탄이 한산입니다. 근데 한산이 더 깨요. 이순신이 누구냐? 박해일입니다. 과연 어울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박해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인조가 갑자기 이순신이 돼갖고 한산에서 다 때려잡고 왔어.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계속 촬영 중이랍니다. 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 3대 대첩. 그러니까 문벌 귀족은 귀족이 될 만한 그래도 뭔가 스토리라도 있었어요. 근데 권문세족은 뭐냐? 한마디로 출신이고 성분이고 다 필요 없어. 누가 몽골말 잘해? 이걸로 된 애들이에요. 아주 개양아치들이죠. 예. 근데 어쨌든 족자가 들어갔다. 얘네가 지배층이 됐다. 그럼 나라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벌 귀족은 그럼 어떻게 스스로 자멸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음전, 음서. 사실상 이걸 지들이 요구한 거예요. 문종은 이걸 받아들인 거고. 근데 문종은 바보가 아니죠. 어쨌든 고려의 전성기를 연 왕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제가 중요한 자료 2가지가 있어요. 문종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요 유교 세력들이 요렇게 나대니까 야, 이거 세력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불PD도 오잉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냐? 자기 아들을 직접 스님을 만든 거야. 야, 너 5째 일로 와봐. 예, 스님해. 네? 어차피 너 왕 못 돼 이 새끼야. 5째가 왕이 될 확률은 없죠. 그래서 너 송나라 가서 유학도 하고 그 대장경도 보고 오고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와갖고 이 종단이나 하나 창단해. 그게 천태종 대각국사 의천이에요. 문종의 5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의천을 통해서 천태종을 빡 키운 다음에 어떻게 했냐. 문종이 갑자기 뜬금없이 역사상 최대의 절을 짓겠다. 흥왕사예요 이게. 불행히도 전쟁 때 불탔죠. 제가 알기로는 임진왜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흥왕사가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스님들이 이 절에 동시에 2만 명이 먹고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너무 많죠?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유사시를 대비한 스님들에게 무술도 연마하게 해갖고 일종의 친위 부대를 양성했던 거예요. 승려도 양성하지만 근위대도 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신정변 때 이 무신정변이 터지자마자 우리 황제가 폐위됐다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 황제는 의종이에요. 흥왕사 승려들이 실제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근위대처럼 키운 스님이라고는 합니다만 전문 무인들한테 안 됐겠죠. 뭐 그래서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천태종과 흥왕사 이런 식으로 견제를 들어오긴 한 거예요. 그러나 이쪽이 점점 커지면 슬슬 선을 넘어요. 어떻게 선을 넘냐. 자, 문종이 그러니까 고려 왕실은 되게 간단합니다. 왕건이 아들을 쭉 낳았고 결국 2대, 3대, 4대, 5대, 그랬다가 6대, 그랬다가 7대, 그랬다가 여기서 이렇게 8대. 그래서 현종이 또 9대, 10대, 11대 이렇게. 그러니까 왕건, 광종계열, 현종이 아들을 쭈룩쭈룩. 그러니까 고려는 직계가 별로 없어요. 사이드로 가요. 약간 방계 쪽으로 갑니다. 이걸 직, 이걸 방이라고 합니다. 고려는 왕건이 유언을 했을 때에도 뭐라 그랬냐면은 너무 아들에 집착하지 마라. 제일 능력 있는 놈한테 줘라. 그래서 이 방계 승통이 좀 많았습니다. 이 11대가 바로 문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종도 또 아들을 많이 낳죠. 그래서 12대, 13대 갔다가 여기서 14대로 내려가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15대가 여기서 나와요. 다시 문종입니다. 12대죠. 13대죠. 14대로 갔었는데 이게 15대로 가요. 이거 뭔가 좀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조선의 수양대군 같은 사건이 이때 났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12대 왕이 순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순종인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문종이 죽었어요. 그리고 문종은 실제 재위기간이 40년이 넘었습니다. 고려 왕 중에서는 아마 재위기간이 가장 긴 왕 중에 한 명이었을걸요. 근데 아들이었던 이 순종이 장남이 아이고 아버지 어떡합니까 3개월 울다 죽었어요. 우리 역사상 재위기간이 제일 짧은 왕입니다. 상복이빠 죽었어요. 그래서 했고 아들이 해라 그랬는데 얘가 문제가 이게 아마 헌종 임금일 겁니다. 단종보다 조건이 더 안 좋았어요. 왜? 이 친구는 소아 당뇨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숙부가 뭐야 이씨 형 너무하네. 아니 아무리 내 조카 그래 뭐 거기까진 이해해. 근데 그래도 좀 될 만한 애를 갖다 놔야지. 이제 10살 넘었는데 소아 당뇨까지. 에이 안 되겠다. 내가 제껴야지. 이 숙종이 왕이 되게 하는데 도와준 게 또 얘네들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 최충.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네. 최충이 그래서 뭘 하냐. 진짜 선 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을 넘냐. 교육기관도 우리가 장악해야겠다. 그래서 최충이 쥐가 학원을 차립니다. 과외 합격 학원. 내 강의만 들으면 100% 합격. 빠바밤 이런 걸 만들어요. 이게 문헌공도라는 이 요즘으로 말하면요. 종로학원 대성학원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수강생이 고려 공식 교육기관이 국자감보다도 압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자감이 있은 것도 바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 하나. 국자감이 왜 나왔죠? 고려는 신라랑 발해를 다 나름 계승한 나라다라는 의미에서 신라의 국학과 발해의 주자감을 우린 합치겠다. 그러니까 국자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15대 임금이 그래서 숙종 임금인데 15대 숙종 임금 때서부터
숙종이 어쨌든 간에 조선의 세조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의 수양대군이거든요. 예. 근데 딱 즉위하자마자 우리가 왕 되게 해줬잖아. 교육기관도 우리가 장악할게? 그런 줄 알고 넘어가?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좌장과 문생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교육기관까지 장악을 한다. 이건 뭘 의미하냐? 즉 자기들 라인만 영원히 계속 1부터 5품을 차지하겠다라는 의도를 내비친 거죠. 근데 뭐 이런 최충이 무슨 뭐 동방의 공자, 아이고 웃기는 소리. 탐욕의 화신인 겁니다. 예. 연민정 똑같아. 진짜 왔다 장보리 되는 거예요. 왜? 장보리의 명대사가 하나 있죠. 엔딩 때.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은 실수인 줄 알면서 똑같은 실수를 또 한다. 이 짓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작이 최충입니다. 이게 이자겸으로 이어지고 이게 김부식으로 이어지고 이게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좀만 더 해볼까? 좀만 더 해볼까? 좀만 더 해볼까? 좋은데?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자겸을 여기서 제가 뭐라고는 안 그럴게요. 이자겸은 워낙 쓰레기라 이렇게 저렇게 요모조모 다룰 쓰레기 업적이 많으니까 최충이 이렇게 교육기관까지 장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숙종의 아들 16대 예종, 그리고 이제 사달이 난 게 17대 인종, 그리고 18대 의종 때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건데 인종 때는 이자겸하고 묘총이 터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려 문벌귀족 사회는 이때 망한 거예요. 이게 의종 때 터진 거죠. 무신정변으로. 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최충이 교육기관마저도 장악을 한 거예요. 그것도 사교육으로. 사학. 야, 이것도 어디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리고 어느 당에 주로 많을까요? 진정한 기득권이에요, 거기가. 왜? 돈 벌기 쉽지? 근데 돈 버는 게 끝이 아닙니다. 돈 벌기 쉽죠? 세금 정산하기도 쉽죠?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거기 장학생으로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자기 인맥이 돼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최충은 뭐까지도 하냐? 내가 강의를 개설할게. 그게 구제학당입니다. 그래서 숙종하고 예종이 온갖 대책을 다 내놔요. 뭘 내느냐? 야, 우리 국자감도 EBS 특강 개설할게. 그게 칠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EBS 수능 특강 7개만 들으세요. 요거예요. 7개만 들으시면 돼요. 요겁니다. 근데도 애들이 안 와. 아, 야, 그래도 여기 문헌공도 학원 가야 돼. 구제 들어야 돼. 구제. 그래야지. 그러니까 예종 때 되면 예종이 심지어 뭐 돼? 야, 나라에서 장학금 줄게. 제발. 그래서 양연고라고 하는 장학재단까지도 운영하는데 안 돼. 왜? 개세가 여긴데요. 아무도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숙종 예종 이후로 국자감은 어떻게 되냐? 빌빌빌빌 거리다가 망합니다. 유명무실해져요. 이 국자감이 그나마 다시 부활하는 건 언제냐? 여러분 역사 쉽게 생각하죠. 고려는 이 이후에 망한 거예요. 쭉 망하다가 누구 때 다시 야 뭐 좀 해볼까 하다가 망한 거죠. 누군지 아시죠? 그럼 공민왕이에요. 공민왕 때 다시 그나마 회복이 되는데 여기를 치고 들어오는 게 누구냐? 이게 향리야. 이게 얘네들이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야, 이쯤 되면 좀비죠, 그죠? 200년 뒤에 공민왕이 우리를 불러주신대. 향리들이 이때 온 거예요. 근데 공민왕이 야 국자 가면은 이름 갖고는 안 되겠다. 야 갔어, 맛이 갔어. 그게 요즘 대학교 이름 뭡니까? 성균관.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이거 엄청들 많이 틀리세요. 성균관 하면은 조선권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성균관만큼은 공민왕 때 국자감이 이름이 바뀐 거다. 에? 자, 그러면은 최충 선 넘었죠? 그럼 제가 말씀드릴 거 이제 빠바박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주는 요거까지만 할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하죠? 그죠? 우리 또 꽃놀이 가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최충.
사교육 장악 시도. 자, 이자겸. 난을 일으킨 거는 물론인데 이자겸이랑 가장 쓰레기집 뭐냐? 금나라하고 그냥 4대 관계를 체결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논란이 좀 있긴 있어요. 왜? 이때 금나라의 국력이 엄청 셌다. 어쩔 수 없었다. 왜? 근데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송나라가 거란한테 그렇게 개갈굼을 당하다가 금이 짠 등장하니까 금나라한테 그럽니다. 야, 요즘 멸망시켜줘. 그리고 그 땅 니들이 차지해. 송나라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얘들은 싸울 생각, 우리가 원래 거란 띄워줬던 땅이 있거든. 그 니들이 먹어. 근데 금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 완전 진짜 시체말로 마발이네? 야, 좀 더 먹자. 그래갖고 금나라가 더 내려와요. 그래서 이때 송이 망합니다, 한 번. 그리고 남쪽에다가 송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 시절을 가만히 북송시대, 남송시대 얘기하는 게 바로 금나라 이후는 남송입니다. 이 남송마저도 무너뜨린 게 나중에 몽골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다음 촬영 때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금나라하고 사대를 맺었까지 좋은데 금나라가 한 번인가 왔대요. 우리하고 군신관계를 한 번에 끝났다는 겁니다. 뭐 해보지도 않고. 왜? 그 전에 뭐 했죠? 윤관이 동북 구성까지도 정벌을 했었는데 동북 구성을 기껏 만들어 놓고 다시 돌려줬더니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윤관은 제 생각엔 마지막 개혁성을 지닌 문벌 귀족이라고 보셔도 돼요. 문벌 귀족 그때 끝난 겁니다. 즉 금과의 4대 북진 정책 포기한 거죠. 고려의 핵심 기조였던 북진 정책은 이때부터 없는 거예요. 나라마다 헌법이 있거든요. 고려의 헌법 1조가 북진 정책이었습니다. 고구려 개선. 이걸 포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김부식. 묘청의 난을 진압하면서 뭐 이건 이럴 수 있습니다. 이때서부터 무지막지하게 무신들 차별을 시작합니다. 즉 무신들이 정변을 할 씨앗을 이 사람이 심은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랬는지는 다음 촬영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무신 차별을 시작했다. 이렇게만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힌트. 여기에 이게 다음 강의 떡밥입니다. 척준경. 전투력으로만 따지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타노스급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이자겸과 김부식 시대를 넘나들면서 한 역할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척준경 때문에 무신 차별이 시작됐고 무신들이 이때부터 불만을 갖기 시작을 한 거고요. 자, 하이라이트는 뭐냐?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입니다. 이 진짜 쓰레기죠. 그 유명한 사건. 야, 정중부, 너 무신 새끼가 왜 이렇게 수염이 이뻐? 불태워야지. 이게 결국 나중에 무신정변 때 지문에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보현원의 참사. 보현원 참사. 이게 무신정변이에요. 이게 성공해갖고 무신들이 정권 잡은 거거든요. 정중부하고 이의방이 야, 다 때려 죽여 그랬는데 저 다 죽은 거야. 김돈중 런 했다가 결국 얘도 잡혔고 나중에 죽고요. 이렇게 된 건데 이 김돈중이 바로 수염 태운 거 김돈중입니다. 김부식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슬픈 얘기. 김부식이 뭐 되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 인종한테도 버림받아요. 어떻게? 몇 총이나 진압해준 건 고마운데 너무 잔인하지 않았어요? 이제 정치에 손 띄시지? 쉬어? 그냥 쉬게 하기 뭐하니까? 그럼 책이나 좀 쓰시든가. 이때 쓴 책이 삼국사기입니다. 은퇴작이에요. 자,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욕심 부렸죠? 원칙 깼죠? 선 넘으면서 이제 막 무신이 뭐죠? 나라 지키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을 경비견만도 못하게 차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가 버텨요 이걸. 참다가 보현원의 참사까지 간 거죠. 즉 스스로 자멸한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은 이래요. 김돈중까지에서라도 김돈중이라도 뭔가를 멈췄으면 이거는 팩트거든요. 뭐 무신정변은 계획된 정변이 아닙니다. 무신도도 할까 말까.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왕이 그냥 환공을 하면 다음으로 미루고 여기로 또 놀러 간다 그러면 이때 다 때려 죽이죠. 근데 의종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야 무신들 보고 경비 좀 더 쓰라 그래. 술 한 잔씩 돌리면 돼. 일로 간 거예요. 이러면서 무신정변이 터진 겁니다. 그 이쯤 되면 이건 자멸이죠. 예. 선 넘고 스스로 오버하면 100% 자멸합니다. 그러면서 고려가 100년간 헤매게 된 거예요. 저는 그나마 100년이 짧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만약에 몽골이 침략 안 했으면요 더 헤맸을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빨리 어디를 이동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는 좀 죄송하고요. 대신에 다음 주 금요일 제가 조금 한가니까 그때도 보충 촬영을 하나는 있더라도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좀 이 번아웃 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우리 동생들하고 좀 한번 꽃놀이 좀 잘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름 좀 알찼죠? 예. 한번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교대 7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척중경 떡밥을 던지면서 무신정변 그리고 다시 좀비처럼 부활하는 향미 우리가 성균관이에요. 예,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이었습니다.